자, 기출문제에 대한 그 연습은 지금 교재 204페이지를 보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뉴 S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이렇게 실기 시험을 보시게 되면 제한 시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8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보시게 되면 재무회계 첫 번째 문제로 되어 있고요. 거기 문제 유형별로 점수도 이렇게 부과된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준 정보 입력하는 1번 문제부터 거기 주어진 자료들 입력하시면 배점은 각각 거기 나와 있죠. 그대로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는 4점짜리고요. 4점짜리인데 거기 일반 거래처하고 그다음에 품목 등록하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건 해봤던 것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일반 거래처 등록합니다. 그럼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고요. 맨 밑에다가 거래처 코드 번호는 2008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사명은 주 호수거울이라고 되어 있죠. 주 호수거울. 사업자 등록번호는 10981 12345. 대표자 명은 김현성. 그 다음에 거래처는 매입거래처래요. 2번 사용할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업태 종목 등록해 주셔야 되죠. 업태는 제조, 종목은 유리 및 거울.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 다 입력하셨죠? 그럼 두 번째 거 3008 여기는 유로 거울, 주 유로 거울. 사업자 등록번호는 11086629909. 대표자 이름은 고장명이라고요. 얘는 매출거래처네요. 1번 됐고, 업태하고 종목은요.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거울. 예, 됐어요. 그러면 거래처 두 개 하나 입력할 때마다 1점씩이었었죠. 그래서 2점. 그 다음에 2번은 상품 등록은 어디서 했죠? 물류관리에서 했었죠. 물류관리 가셔가지고 거기에 상품, 품목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품목을 등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상품이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코드 번호는 404 해둘래요. 근데 404가 아니라 여기 FE 하면은 코드 번호 없네요. 있는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 LED 조명 거울 품명은 됐고요. 그 다음에 규격은 RCM이라고 되어 있네요. RCM. 그 다음에 기준 단위도 꼭 해주셔야 돼요. 기준 단위 EA 기준 단가. 지금 우리는 출고 창고, 입출고 창고 입력하고 그랬었는데 F2 눌러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손댈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만. 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우리 예전에 FAT나 스마트 K랩에서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등록으로 4점 점수 준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 문제를 보시게 되면 2번에는 지금 우리 전표 입력하는 자료들 쭉 나오죠. 총 4점씩이면 9문제 나오는 거죠. 재무회계에서 여기 일반 거래 내역들을 입력하는 점수로 9문제에서 총 40점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서 40점을 주는구나. 36점이죠. 재무회계에서 결산 정리사항 빼놓고 거래 문제로만 9문제가 나온다는 거 참고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2월 1일 건강약품에서 발행한 회사채 1000좌 액면은 만원짜리고요. 만기일은 2023년 11월 30일이래요.
표시 이자율은 3%, 970만 원에 취득하고 거래 수수료 25,000원 포함한 대금은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이자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계정지 뭐라고 써줘야 되겠어요? 삼각 후 그걸로 써주셔야 되겠죠.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왼쪽에 보시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기 때문에 삼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거 옆에 보이시죠? 용어 그걸로 참고하시면 돼요. 긴 거 잘 외워지지가 않으시면. 되셨나요? 그리고 1,000만 원짜리를 970만 원에 지금 취득한 거죠. 이 여러분들한테 이자에 대한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취득 단계에서의 그 회계 처리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봐요. 근데 이거 어저께 풀었던 문제잖아. 그렇지 않아요? 차변에 취득한 금액은 얼마예요? 차변에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970만 원에 지금 취득했다 그랬었죠. 근데 수수료 포함시켜 줘야 되죠. 그러면 972만 5천 원이 되죠. 972만 5천 원 이렇게 될 것이고요. 대변에는 지금 어디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972만 5천 원 이렇게 지금 빠져나간 거죠. 다른 것도 볼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일반전표에다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전표에다 입력하세요. 날짜는 12월 1일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차변에 상각 후 근데 이게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그쵸?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972만 5천원 해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어디라 그랬죠? 기업은행 972만 5천원 이렇게. 그러면 4점 딴 거죠. 자, 그 다음에 12월 6일 거래 볼까요? 출장 간 대표자가 돌아와서 여비를 정산하고 잔액을 경리과에 현금으로 반납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출장 갈 때 가지급금은 받아갔겠죠. 그죠?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제가 대변에다가 무조건 뭐부터 빼주라 그랬어요? 가지급금부터 먼저 없애주라 그랬죠. 가지급금은 얼마 가지갔대요? 400만 원 가지갔죠? 거기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00만 원을 가져갔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거래처 이름 꼭 조회해보라 그랬죠. 근데 대표자 이름이 별도로 왜 없어? 백설이 있잖아. 백설이 있으면은 걔 갖다 거래처에다 표시해주고 없으면 그만. 자, 그다음에 차변에다가 뭐라고 써줘야 되죠? 차변에 쓴 금액을 보니까 사용 금액은 315만 원이죠. 반납 금액은 85만 원. 항공권, 숙박수대, 자녀 선물. 자녀 선물은 이거 지금 자기 돈 쓰는 거 이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자녀 선물은 뭘로 써줘야 되겠어요? 안 써줬어? 315만 원. 자녀 선물은 했는데 그건 자기 돈으로 썼다는 얘기고, 근데 그걸 왜 여기다 쓰지? 바보 같아.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쓴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대로 쓸게요. 자, 그러면 차변에다가는 우리 예비가 아니라 여비 교통비로 315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현금으로 반납했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으로 반납한 건 85만 원 맞나? 말하면서 쓰려니까 되게 헷갈려. 이렇게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는 12월 6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 여비 교통비로
800번대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315만원. 그 다음에 얘는 현금으로 돈 가져왔다 그랬으니까 8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가지급금 백설이 있죠. 이렇게 있으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4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두 번째 일반 거래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시는 것도 마무리가 됐네요. 그죠? 그럼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잘 알고 있어. 12월 13일 거 보시게 되면 3번 문제죠.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 매입에 따르면 상품의 동그라미, 매입의 동그라미. 이거 지금 구매하는 거죠.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에서 기출 문제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품을 일단 매입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장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물류관리 눌러야 된다는 거 아시죠? 물류관리 누르시고요. 구매, 입고 입력 클릭하시고 날짜는 12월 13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증빙서류 보니까 세금계산서죠. 건별, 과세 눌러주시고 어디서 사왔어요? 정밀 거울에서 사갖고 왔네요. 정밀 거울 조회해 보시고 그 다음에 9번 보니까 대금 중 500만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하는 걸 보니 이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면은 지급어음이라고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대요. 그럼 얘는 지급 구분은 혼합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혼합 눌러주시고요. 자, 상품 사왔다 그랬어요. 상품 클릭. 그 다음에 F2 눌러보면 상품 등록된 게 아무것도 없네. 상품 등록된 거 있죠. 보이시나요? 상품으로 위 자선 분류 상품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품 품목들이 이렇게 쭉 나타났어요. 여기서 손걸은 첫 번째 거 확인. 수량은 몇 개? 350개. 단가는 만원. 됐고 두 번째도 상품 F2 눌러보시면은 벽걸이 세 번째 거네요. 그 다음에 수량은 200개. 단가는 3만원. 자, 그 다음에 어음 받았다 그랬었죠. 우리 어음을 받은 게 아니라 어음을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500만원 어음 지급한 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외상. 됐죠? 자, 그러면 끝났으니까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송.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확인해 보셔야 되죠.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셔가지고 12월 13일 걸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우리 발급 받았으니까 전자 입력해 놓고 상품,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어음 이상 없이 분기는 잘 됐죠? 뭐 해줘야 돼요? 지급어음에 대한 지급어음 현황 작성해 주셔야 되죠? F3 누르셔가지고 어음번호 이거 지금 우리가 발행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앞에서 어음 등록하라는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F2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있네? 굳이 입력할 필요가 있겠다? 없죠? 여기는 또 요건 편리하게 돼 있죠? 거기 어음은 가차 26번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클릭. 그 다음에 발행일은 12월 13일 맞고요. 만기일은 며칠 날로 해놨습니까? 2021년으로 되어 있네요. 21년 03월 13일. 지급은행은 신한은행. 됐네요. 다 됐죠? 끝. 이렇게 입력하면 이게 4점짜리잖아요. 아싸. 여러분들이 앞에서 K랩도 그 다음에 스마트에이도 다 달아왔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실기 연습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익숙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스마트에이나 K랩 수업을 먼저 안 하고 얘부터 했다 그러면 어땠을까? 많이 헤맸겠죠. 그래서 제가 순서를 갖다 이렇게 좀 정해 놓은 거랍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날짜는 12월 14일. 서울 거울에 부도로 동사 외상매출금 100만원과 단기대여금 200만원 전액 대손 처리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잘 보세요.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은 기타 채권이죠. 근데 그러면 뭘 조회를 해야 되겠어요? 대손됐다고 했으니까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해서 확인부터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주로 어디서 확인한다 그랬어요? 그냥 재무상태표가 편하니까 재무상태표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 충당금 얼마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얼마 못 받게 됐었는데 100만원 못 받게 됐는데 20만원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기 있죠.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에 대해서 200만원 못 받게 됐는데 대손 충당금 없죠. 그러면 계정 잘 써야 되죠. 자, 봐요. 그럼 제가 말로만 할 테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20만원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대손 상각비 80만원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단기대여금에 대한 거는 기존 뭐라고 써줘야 돼요? 그렇지. 기타에 대손 상각비 써주고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없애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며칠? 14일일 거죠. 지금 여기도 문제를 보니까 조회하게 만들어놨죠. 운용사 2급은 대부분 자료들을 조회해서 찾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실무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14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109번이죠. 금액은 20만원 있었으니까 쓰고요.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에서 80만원 써주시고, 또 기타의 대손 상각비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2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 어디 거였었나요? 서울 거 해주시고요. 금액은 100만원이었죠.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이었었죠. 단기 대여금으로 해서 똑같이 3005 서울 거울 거 200만원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한 문제 가지고 매출 채권과 그다음에 기타 채권에 대손상각 처리하는 거 다 물어봤죠. 됐어요. 그 다음에 2월 17일 거래 볼게요. 5번 문제네요. 자기 주식 200주 중에서 100주는 한 주당 만처분에 처분했고요. 수수료 3만원 차감한 금액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처분한 건 알겠는데 자기 주식을 얼마 주고 사왔는지를 알 수가 없죠. 자, 봐요. 그러면 전 또 어디 이용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하세요. 계정별 원장을 찾아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자기 주식이라고 그랬다면 자본 계정에 있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이 자본 조정에 200만원 여기 있네요. 그죠? 더블 클릭했더니 며칠 날 사갖고 왔어? 8월 29일 날 200주 사갖고 왔는데 주당 얼마에 사갖고 왔대요? 만원? 여기 보니까 만천원에 처분에 따르면 한 주당 1,000원이 이익이겠죠. 그죠? 그래서 분기부터 그냥 여기다 써놓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입력할게요. 차변에는 지금 몇 주라 그랬냐면 100주를 갖다가 지금 11,000원에 매각을 했으면 110만원 들어갔겠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은 보기만 하세요. 보통 예금에 100주를 11,000원에 했으면 110만원이 들어왔을 것이고요. 대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써야 되죠. 자기 주식은 얼마가 나왔어요? 100만원이 이렇게 나갔으면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얼마가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1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수수료 낸다 그랬었죠. 3만 원을 수수료 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줄어들죠? 7만 원으로 줄어들죠. 보통 예금에 제하고 돈을 좀 입금을 시켜줬겠죠. 차감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보통 예금 통장에는 얼마 들어왔겠어요? 여기는 3만 원을 차감한 107만 원만 이렇게 들어왔겠죠. 수수료는 나중에 처리하세요 그랬었죠.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으니까 요 내용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주에서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됐어요.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날짜 17일로 하시고요. 차변에 지금 보통예금 통장으로 거래처는 기업은행이라고 했었죠. 기업은행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107만 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자기 주식이라고 써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2에서 7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얘도 끝났죠?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는 12월 19일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세금 15,400원 제외한 86,400원 이자가 입금됐대요. 그럼 이자는 10만 원이었겠죠? 자, 세금 뭐라고 계정 써주셔야 돼요? 선납 세금 써주셔야 되죠? 날짜는 19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금액 그리고 기업은행이었었죠. 금액은 84,6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납 세금은 선납 세금은 15,400원.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에서 10만 원. 이렇게 하면 얘도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12월 21일 상품 매출 상품에다가도 동그라미 매출에다가도 동그라미 얘는 지금 물류관리부터 해주셔야 되죠. 매입이나 매출일 경우에는 물류관리부터 먼저 선행해서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출고 입력해 주세요. 날짜는 12월 21일. 그 다음에 증명서류가 두 개죠. 세금계산서 있죠. 그러면 얘는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을 해줬다는 뜻. 거래처는 어디였었냐면 고려 거울이었대네요. 고려 거울로 해주시고요. 자, 수금 구분을 봤더니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중 297만원은 신한카드로 결제받고요. 잔액은 30일 후 기업은행 보통예금계좌로 받기로 했다. 지난번에 어떤 분 보니까 보통예금 쓰는데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기로 한 거지 왜 보통예금을 써? 그러면 안 되죠. 뭐라고 써야 돼요? 외상매출금 써야 되지. 그죠? 여기에 또 현혹돼가지고 보통예금 쓰는 분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럼 얘는 지금 수금 구분은 혼합을 해야 되겠죠. 혼합해 주시고요. 상품을 팔았다고 했으니까 우선 상품 출고해 주셔야 되죠. F2 눌러서 전신거울 2번 수량은 100개. 그 다음에 단가는 9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상품 얘는 벽걸이 거울 수량은 200개. 단가는 6만원. 총 2,310만원이네요. 자, 그렇게 됐고 그 중에서 297만원은 신한카드로 받았다 그랬죠. 신한카드로 297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이라 그랬죠. 외상 이상 없음. 됐죠? 자, 그러면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요.
전송 해주시고, 자 메인 매출전표 가셔가지고 12월 며칠 21일 거 조회하셔야 되겠죠. 세금계산서 우리 발급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정 확인해 보셔야 되죠. 상품 매출로 2100만원,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미수금. 이 미수금 뭘로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외상 매출금으로 해주셔야 되고, 거래처는 어디 카드사예요? 신한 카드사로 해주셔야 되겠죠. 깜별 됐음. 이상 있나요? 이상 없겠지 뭐. 그래서 12월 21일 거 또 한번 입력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207페이지에 보시면 12월 26일 거래 나와 있네요. 종로가구에서 책장 1개 200만원에 구입하고, 구입이긴 한데 얘는 지금 상품 아니죠. 이거 뭐 출고다 입고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대금은 운송비 5만원과 함께 지급하다. 근데 얘는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일단 회계에서 고정자산 등록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책장 하나 계정 뭘로 할래요? 비품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드 번호는 302로 하래요. 자사명은 책장. 취득일은 2020년 12월 26일.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으로 바꾸라 그러죠. 여기서 1번 눌러서 정액법으로 바꿔주시고요. 제가 이거 신규 취득하게 되면 4번에 달하라 했었죠. 지금 얘는 대부분 기출 대부분이 신규 취득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회사를 만들어 갖고 대부분 그 해 벌어진 일을 입력하기 때문에, 하여튼 투자 보면 이렇게 대부분 되더란 얘기죠. 하여튼 올해 취득한 거니까 금액은 얼마? 200만 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매입한 거기 때문에 비품 자산 가격에 운반비도 포함시켜야 되죠. 그래서 205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내용연수는 5년이랍니다. 내용연수는 5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비구번은 800번대 됐고요. 자, 그러면 고정자산은 등록이 되었으니 어디에 돼야죠?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야 되죠. 날짜는 12월 26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비품 해주시고,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5만원이라며.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근데 뭘로 지급했다는 게 안 나왔네? 아씨, 뒤에 있어? 뒤에 못 봤어. 보통 예금에서 다 이체했네요. 얘는 어디 은행? 기업은행 8001번 205만원이 나갔다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죠. 마지막 문제네. 12월 28일 한국마트에서 연말 불이웃돕기 겨울옷 120만원씩 구매해서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하고 대금은 비씨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그러면 이 카드로 결제했대네. 날짜는 며칠로 하면 될까? 12월 28일? 28일로 하고요. 차변에 기부금 하면 되겠죠? 기부금 금액은 120만원. 미지급금 비씨카드
220만 원. 근데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한번 얘기해 봐요. 뭐가 이상한가 여기 지금? 여기 BC카드로 결제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겠죠. 근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메인 매출전표에다 입력해야 되잖아요. 아닌가? 근데 왜 일반 전표에다 입력했어요? 나만 이상한 거야? 아, 모르나? 자, 여긴 분명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겠죠. 옷 120만원어치 샀으니까. 그러면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는 뭐죠? 현금영수증은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라 그랬었죠. 근데 메인 매출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경우 언제라 그랬어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경우는 불공사항일 때, 그죠? 또 간이 사업자한테 받은 거일 때. 뭐 복습하는 거예요. 다 까먹었을 거라고 알겠으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간이 사업자에 해당되겠어요? 불공에 해당되겠어요? 불공이 어디에 해당돼요? 사업무관. 기부금하는 거는 사업무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입력한 거예요. 이것도 몇 가지만 이렇게 문제 푸시면서 경험해 보시게 되면, 특히나 TAT2급이나 세무 2급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거 자주 나오거든요. 몇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잘 내는 거. 지금 여기 기부금은 불공사항이고, 그다음에 뭐와 관련 없다? 사업 무관에 해당되는 불공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거는 다 계산을 입력을 끝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느냐면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3번 문제는 지금 하나에 4점짜리로 28점이면 48, 24, 7문제죠. 47이 28점. 그죠? 기말 정리사항 문제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스마트 A 아니면은 거기 K랩을 했을 때 거기서 결선 문제 꼴랑 2문제, 3문제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 문제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로 지금 기출문제 연습 많이 해두시게 되면 세무 2급 공부하실 때도 아주 이제 껌으로 결산 정리사항들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3번 문제는 그러면 결산 정리사항으로 28점이 배점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이제 결산 정리사항 들어가 보자고요. 결산 정리사항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셔야 되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기 위해서 31일 해놓고요. 1번 문제. 화재보험료 선급분을 계산하다. 근데 단 월할 계산하라는 것은 화재보험료 선급분은 손익의 이연 예상 어떤 거죠? 이연이죠? 그럼 얘는 자산처리법일까요? 비용처리법일까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뭘 봐야 돼? 재무상태표 먼저 합자를 볼까요? 합자를 봅시다. 그러면 합자를 보시게 되게 되면 얘는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선급비용 있어야 되는데 있네. 그럼 얘는 자산처리법으로 지금 기록해놨다는 뜻이죠. 그래? 이런 배신을 때리다니. 보험료도 있네. 더블 클릭해보니까 보험료가 다 뭐예요 이건데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화재보험료라 그랬죠. 11월 1일 여기도 있고, 일단 요거는 이제 알았죠? 얘는 비용처리법으로 해놨어요. 그럼 문제부터 풀고 한번 다시 조회할게요. 1년치가 지금 36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년 거는 얼마예요? 2달치는 올해 거, 30만원은 내년 거죠. 그러면 회계 처리하실 때 여기 어디 갔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차변에 선급비용이라고 쓰셔야 되죠. 선급비용은 얼마로? 30만원 써주시면 되고,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빼주시면 되죠. 보험료 821번으로
3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손익이 2연 결산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조회했을 때 성급 비용이라고 해서 어디죠? 성급 24만 원도 있었죠. 내용 확인해 보니까 뭔가 한번 봐야 되죠. 정기월 된 거네. 그죠? 정기월 된 거는 우린 몰라. 화재보험료 아니야. 두 개를 이렇게 조회해서 찾아보시면은 계정별로 찾는 거 때문에 그건 여러분 편의상이라 했어요. 그래서 조회를 하셔가지고 보험료가 자산처리법인지 비용처리법인지 판단하셔서 12월 31일 날짜에 이렇게 손익의 이연에 대한 결산 수정분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12월 1일 투자한 건강약품 회사채에 대한 결산일 현재 이자 수익을 계산하다. 유효 이자율은 5%,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에 의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자, 그렇다 치고요. 지금 여기 12월 1일 거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회사채 하나 샀었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문제 앞에서도 우리 연습해 봤었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자, 우선 차변에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 자산 아까 얼마 주고 샀어요? 972만 5천원 주고 샀었죠. 근데 이 사채는 얼마짜리였었어요? 1000만원짜리였었죠. 자, 여기 됐을 때 이 사채 이자율은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액면 이자율은 3%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액면 이자율은 여기서 파란색으로 쓸게요. 액면 이자율은 3%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유효 이자율은 몇 퍼센트래요? 그럼 여기 장부가액에다가 5% 이렇게 해주면은 자,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거. 얘 지금 손익의 이연이에요? 손익의 예상이에요? 얘 돈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손익의 예상이니까 우리 지금 여기 1000만 원에 대해서 3% 이자 준다면서요. 1000만 원에 3%면 금액 얼마 돼요? 30만 원이죠. 30만 원 다 받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언제 샀어? 한 달치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30만 원을 갖다가 계산부터 해놔야겠네. 이렇게 여기다가 쏠까? 자, 액면이자 1000만 원짜리에다가요 3% 이자 준다 그랬었죠. 계산했더니 30만 원이 계산됐어.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12분의 1 한 달치잖아요. 지금 얘 받을 게 있는 거죠. 그럼 금액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만 5천원 나와요? 그럼 액면이자 이거 우리 아직 못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미수 수익 얼마? 2만 5천원 이렇게 써주고, 그죠? 그럼 여기 1000만원하고 972만 5천원하고 금액 차이가 나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그 생각해야 되는 그 이자가 972만 5천원짜리가 점점 가서 1000만원이 돼야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 차이 생각할 때 그 계산하는 거 되게 힘드니까 난 그렇게 계산 안 할래.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대변에다가 이자 수익은 총 얼마예요? 요거 하면 된다 그랬었죠. 계산기 안 쓰니까 편하네요. 972만 5천원 곱하기 5% 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 또 써놔야지 여러분이 계산 이따 따라 할 수 있겠지. 이자 수익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972만 5천원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갖다가 곱해주라 그랬었어요. 유효이자율 5%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면 48만 6,250원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12분의 1 해줘야 되죠.
나누기 12 해주게 되면 소수점 첫째 째에서 반이라고 하면 4520 이런 되죠. 이렇게. 그럼 얘는 장부 금액이 더 증가해야 되니까 우리 자산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하고선 4만 바보네. 이자 수익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자 수익이 4만 521원이죠. 자, 25,000원하고 4만 521원하고 차익이 있죠. 차익만큼이 상각한 거죠. 그래서 4만 521원 빼기 25,000원 하게 되면 15,000 얼마 나와요? 521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거 지금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여러분이 한 번, 두 번만 똑같이 반복해서 이해만 하면 문제 형태가 똑같이 나와요. 금액도 계산하기 편하잖아. 똑같이 계속 1,000만원짜리 나오니까. 자, 됐고요. 여러분 또 궁금하신 경우 있으면 제가 계산했던 거 이렇게 해놓고 쓴 것들을 여기 이 파트만 다시 한번 복습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두 번 설명한 거죠, 이거. 그러면 입력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처변에 미수수익으로 써놓으셔야 되고요. 금액은 25,000원. 처변에 상각 후 얘는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금액은 15,000 까먹었어. 521원.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해갖고서는 4521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현금 실사 결과 장부상 현금이 실제 현금보다 3만원 추가. 이것도 패턴 똑같죠? 현금이 많다는 뜻, 적다는 뜻. 그러면 얘는 무조건 지금 대변에다가 현금이 부족한 거잖아. 얼마가? 3만원 부족한 거 이렇게 해놓고, 그죠? 얘는 지금 기중에 현금과 부족 사용했다, 안 했다? 이거 하는 거,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석 결과 5만원이 뭐래요? 여비교통비로 썼대네요. 그러면 여비교통비 써줘요. 여비교통비가 총무팀의 됐죠? 5만원. 근데 아니 돈 차이 나는 거는 3만원 차이 났는데 비용으로 지금 얼마가 5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2만원은 뭐가 돼야지 돼? 그치, 이익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다시 이익으로 2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뭐 내용 원리는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요. 임차료 선급분을 계산해다. 여기 이제 선급이라는 말 있죠. 그럼 얘는 손익의 2연에 해당되겠죠. 선급했다 그러면 선급 비용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그죠? 선급분을 계산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임차료 어디 갔어요? 임차료는 손익계산서 봐야 되겠죠. 이게 뭐 이렇게 많아? 임차료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임차료 기준 오니까 6개월분인데 얼마? 120만원이죠.
그럼 한 달에 20만 원꼴인데 언제 가입했어요? 임차료 6개월 10월 1일. 그럼 3개월치네요. 그럼 우리가 선급 비용으로 낸 거는 30만 원이죠. 같은데 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요. 또 먹통됐다.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반땡이니까 30만 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60만 원이에요. 여러분의 성화에 힘입어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얘 임차료 빼줘야 되죠. 그래서 임차료 빼주시게 되면 손익의 이연에 대한 결산 수정분계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요.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대요. 그럼 매출 채권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또 난 재무상태표가 편해.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조회할게요. 자,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은 지금 없죠. 그 다음에 받으러움은요. 받으러움도 없죠. 그럼 이 금액 따로따로 써놔야겠네. 그죠? 써놓기 싫은데. 자, 108 1억 827만 원에 대해서 1%, 그다음에 받으러움 770만 원에 대해서 1%. 여러분이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죠. 그죠? 자, 근데 얘는 그거 해서 어디다 입력해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라 그랬었죠. 거기 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확인 눌러도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대손생 상각 1% 1% 뭐 계산기만 누르면 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100% 다 성실하게 계산기 눌러서 얼마인지 계산해야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답안지를 보고 입력하겠죠. 결산하고 왜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왔어? 찾았어. 아이씨, 안 보여가지고 1082 나도 계산기 누를걸. 700 하고요. 그 다음에 77,000원. 자, 요거 하셨죠? 그 다음 거는 이번에는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하라 그러죠? 감가상각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여기 고정자산 가셔가지고 원가별 감가상각비 명세, 여기 유형자산이라고 했어요. 총괄로 해서 표시해 놓은 다음에 감가상각비 보이시죠? 3개나 되네. 3개나 되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다 써야 돼. 근데 여러분은 이거 보고 여기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된 요 숫자를 갖다가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3개 가서 입력해 주세요. 어디에다가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건물 여기다가요. 얘는 600만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글씨가 너무 작아. 55만 651원 맞죠? 그 다음에 얘는 43만 4,166원 됐나요? 저 보고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6번도 끝내봤고요. 자, 7번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을 한다. 여기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또 물류관리 가서 재고자산 수불부 마감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날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품목 전체 되셨나요? 자, 이 기능 모음에서 평가 방법 선택해 봐야죠. 여기 기본적으로는 선입선출법으로 다 세팅되어 있다는 거 어저께 배울 때 눈치챘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입선출법 적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감 누르면 끝나는 거였죠. 마감 어떻게 마감? 일괄 마감 끝났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찾을 수 있었는데 기말 재고 금액 얼마예요? 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교재에서 설명할 때는 여기 재고자산 명세서에서 조회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를 눌러봤더니 상품에 대한 기말 재고 금액 얼마로 나와 있어요? 1900만 원 나와 있죠. 요거 입력해 주라는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서요, 12월 12월 거 주의를 하셔가지고서 어디 갔습니까? 기말 상품 재고의 금액은 1,900만원 입력했죠? 금액을 조회해서 입력하는 방법은 똑같죠? 우리 저기 스마트에서는 숫자를 아예 주어졌었는데 우린 지금 물류 재고자산 수불부 마감해서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확인한 숫자를 여기다 입력해 준 거예요. 그죠? 응? 해보지 그랬어. 나 안 해봤어. 아까 해봤는데 근데 안 됐잖아. 아까 제품할 때 안 됐었죠? 됐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자, 여기서 아까 그 재고자산 수불부 마감했잖아요. 그럼 혹시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기능 모음에서 여기 재고 반영 있잖아요. 기말 재고 반영 이렇게 눌러보세요. 근데 미진씨 말로는 반영이 됐대. 아니면 손으로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되시었는지요? 자, 됐습니다. 자, 뭐 해야 되는지는 기말 정리사항 다 끝났죠? 그럼 여기 전표 추가 눌러서 결산 분계 추가 완료하고요.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면 전 조회 문제죠. 조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근데 4점짜리는 아니다. 그죠? 2점짜리인데 여기서 틀리면 안 되지. 이거는 이거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 재무회계에 관련돼서 4번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한번 점수 좀 계산해 볼게요. 점수가 1번 문제가 4점이었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이 36점 그러면 여기가 40점이죠. 40점이었고 그 다음에 기말 정리사항 여기가 28점이죠. 계산해보자. 그럼 68점 맞아요? 그 다음에 기말 정리사항 몇 점? 아니 쏘리 조회 12점이죠. 그럼 딱 80점이죠. 원가 계산이 20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틀린다 그러면 어디서 틀려야 될까? 떨어지려면 어디서 틀려야지 떨어질까? 떨어질 리가 없지. 여기 기말 정리사항 조금 요거 좀 헷갈리는 거 빼놓고 그 다음에 일반 분기에서 나오는 것들 요거 몇 개 거기서 틀린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보면 80점은 무조건 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 있죠. 20점짜리이긴 하지만 몇 번, 6번 기출문제만 연습하시게 되면 이거 틀리면 거시기 한다는 생각이 날 정도로 틀릴 것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80점은 거의 넘게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 어디 갔냐? 4번 문제는 지금 조회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지금 2, 3분 남았는데 얘는 저기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마무리해서 요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거 했던 것들 또 연습하세요. 시작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200 교재 8페이지에 3번 문제 기말 정리사항까지는 다 해봤고요. 여기까지가 68점이었었어요. 점수로 따지면은 4번 마지막 문제인데 조회 문제로서 여기 조회한 거 단답형을 갖다가 여러분이 기록해야 되는데 밑에 그 단답형 기록하는 방법 나와 있죠. 사소한 거지만 틀리면 속 아파요. 그러니까 단답형 기록할 때 거기에서 동그라미 해놓은 그 방법대로 숫자를 기입하셔야지. 안 그러면 틀린다고 써놨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09페이지에 조회 문제 1번부터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손거울을 가장 많이 판매한 거래처라고 나와있죠. 판매 수량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물류관리에서 판매한 거를 봐야 되겠죠. 그럼 물류관리에서 뭐 보셔야지 돼요? 품목별 판매 현황 눌러서 2월 1일부터라고 그랬으니까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아요? 고려거울이 제일 많네요. 그죠? 제일 판매를 많이 한 거래처는 고려거울. 수량은 500개를 판매를 했네요. 그죠? 어딨어? 700개네. 그죠? 이렇게 틀리면 안 된다고 저처럼. 500개. 고려거울 2개를 합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개수는 700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거래처는 고려거울.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3월부터 7월까지 판관비 현금 지출액 얼마입니까? 현금 지출 나오면은 우리 일개표, 월개표에서 찾기로 했었죠. 그게 정확하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를 해가지고 얘도 월개표로 줘야 하는 게 빠르겠죠? 월 단위니까 3월부터 여기 7월까지 조회하셔가지고 판관비 현금 지출액은 얼마? 31만 4천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3번 5월부터 9월까지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그 다음에 9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럼 5월부터 9월까지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를 물어보기 때문에 거래처의 9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거래처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서 찾아요? 거래처 원장에서 찾아야 되죠. 거래처 원장에서 날짜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념 과목은 외상매출금이라고 그랬고요. 거래처는 모르니까 다 엉창 다 해놓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 지금 회수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정은 외상매출금인데 차변에는 발생액이죠. 대변에는 회수액이죠. 회수액이 제일 많은 거래처는 현대거울이죠. 잔액은 얼마 남아 있어요? 2,860만원. 요게 답이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외상매출금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처럼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죠?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잔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 세 가지 다 물어볼 수 있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뭘 물어본 거예요? 잔액을 물어봤죠. 회수액이 제일 많은 걸 물어봤으니까 여기 현대거울 회수한 금액은 1억 1,500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4번 문제요. 근데 우리 여지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지도 않았었는데 그죠?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까딱 없죠.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량은 7월부터 9월까지죠. 과세표 좀 물어봤네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셔야겠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얘도 연습했던 문제 그대로 나와 있죠. 여기서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출의 공급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 번 얘기해 드렸죠. 공급가액 얼마예요? 과세표준은 5,920만원. 이게 답이 되겠죠. 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잘못됐나? 다시 해볼게요. 아니요 누르면은 지금 여기 저장된 걸 눌러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자료들 다 여기가 입력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부가가치세 그 예수금까지 해가지고 거래 자료가 입력된 것을 여기 반영시키게 하려면 저장된 걸 불러오게 되면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는 추가로 입력했던 자료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장돼 있던 거 불러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장된 거 불러오면 아니요라고 눌러야지 우리가 추가로 입력했던 자료가 새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과세표준은 그렇게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표준의 공급가액은 여기 1억 9,520만원. 요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요.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매출액. 이 순매출액 이것도 문제 해봤던 문제 똑같이 또 나왔죠. 그러면 국제회계기준에서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2월 달로 맞죠? 12월 31일 현재 보신 다음에 매출채권에서 순매출액 물어봤죠. 순매출액은 어저께 어떤 거 있었죠? 요거하고 요거도 한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포괄 손익계산서 기능별에서 표시되는 기타 비용 금액 얼마입니까? 보면 되잖아요. 손익계산서에서 12월 31일 시점에 기타 비용 어디 있어요? 기타 비용 요거네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20만원. 이게 답이네요. 되셨나요? 이해 안 되신 분 손? 이해 안 되신 분은 미진씨를 이용해 주세요. 자,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재무회계에 대한 거 209페이지에 기출문제 우리 교육 실습용으로 교육용으로 해놓은 재무회계에 대한 실기 한번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